제 시어머니는 약간 쿨병, 털털한 여자 이미지에 도취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 옆에서 보기에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꾸며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어때? 하고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말로 간단하게 쓰려니 어렵네요. 예를 들자면 신혼 초에 그냥 인사말로 어머니 오늘 입으신 코트 색깔 아주 예뻐요. 어머니 취향이 고급스러우시네요. 했더니 갑자기 손사래를 치고 미간 구기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취향이냐. 옷장에 있으니 입는 거지. 나 그런 걸로 까탈 부리는 사람 아니다. 옷이 뭐 밥 먹여주냐?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야야 이거 너 가져. 하고 던지듯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누가 봐도 왜 저래? 싸워? 화내는 거야? 생각하게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우산을 안 쓰고 다니세요. 비 오면 우산이 있는데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주머니에 손 꽂고 걸어 다니세요. 우산 있어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국에선 다 비 맞고 다닌대요. 우리나라처럼 체면 차리는 곳에서 우산 안 쓰면 난리 난다고 하지 외국은 아무 일도 없이 잘 다닌다면서요. 결국 환갑 넘으시고도 그러시다 폐렴 와서 진짜 가실 뻔했어요. 또 약간 예민해 보이는 예술적 직업을 가진 여자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자면 좀 강해 보이거나 할 말 할 줄 아는 여배우들이나 스우파 한창 유행했을 때는 진짜 한 30초 TV에 자료 화면 나온 거 보시고 어찌나 흉을 보시는지. 진짜 꼴값한다.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아나 봐. 예쁜 거 알아서 예민 떨어도 주변에서 지켜주니 저런다. 자고로 나처럼 매사 수다분하고 멋있는 사람이 더 진국인 거지. 꾸며서 안 예쁜 사람이 어딨니? 저 여자들 남편은 피곤하겠다. 자식들도 여왕이랑 사는 것 같아서 기죽을 거다. 하시면서 별 이유 없이 끊임없이 깎아내리시는데 만약 제 친구가 이런 소리 했으면 우리 그냥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 바로 튀어나올 것 같은 흉보는 소리를 엄청나게 하세요. 옆에서 같이 TV 보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자꾸 밥을 다 섞어서 드세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묵 가락국수를 시켰다면 같이 나오는 김치나 단무지를 우동 그릇에 부어버리고 먹어요. 그러면서 몸짓은 딱 아시나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난 미식가인 양 깨작거리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먹어. 엄청 효율적이고 털털해 보이지? 그러는 느낌. 암튼 그래서 지금 터진 문제는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이 쿨병에서 비롯된 건데 신혼 초에 자꾸 외식 나가면 한정식 집에서 돌솥 숭늉낸 거에 반찬 섞어서 드시고 화로회를 손으로 집어서 무슨 김치 찢은 거 김장하다 먹듯이 위로 들고 고개 젖혀 입 안으로 늘어뜨려 드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비위가 너무 상했었거든요. 솔직히 정말 밥 먹기 힘듭니다. 다행히 그 쿨병 덕인지 자주 보자고는 안 하시는 분이라 생신, 어버이날, 명절 정도에만 뵙고 아버님 기일에는 봉안당만 갔다 오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뵙기 때문에 계속 참았어요. 오늘 보고 한동안 안 뵐 테니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요. 한 번은 제가 신랑한테 어머님 너무 음식 드실 때 걸걸하게 드시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17살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우리들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 아버님이랑 같이 하던 시장 떡집 하시면서 나랑 2살 어린 땡땡이 키워내신 거라 억척스레 사신 세월이 지문처럼 남은 거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진저리 치기도 뭐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철이 없어 어른께서 고생하며 사셔서 모르시는 건데 좋은 거 더 알려드리진 못할 망정 싫어하면 안 되겠다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시아버지 기일이어서 시댁에 다녀왔는데 제가 비위 상하는 거 힘들어서 그냥 수제비 보리밥집, 국밥집처럼 원래 그렇게 섞어 먹고 부어 먹는 집 위주로 어머니랑은 외식을 갔었어요. 솔직히 고급지고 좋은 음식 대접해 드려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어요. 고급 소고기 집이라도 가면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런 데서 밥을 먹어. 이런 거 다 허세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그냥 내 입맛에 맞게 고추장에 비벼 먹으련다. 그래서요. 근데 이번엔 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 길에 있는 거 봤다고. 보니까 일식 돈가스, 규카츠도 파는. 속으로 그냥 한국식 김치 돈가스 집 같은 데였으면 좋았을 텐데 했네요. 간판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메뉴판 보자마자 미간 찌푸리시면서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이게 얼마야? 한 끼 식사가 뭐 이렇게 비싸? 돼지고기에 튀김옷 좀 입혔다고 가격이 10,000원이 넘냐? 하시고는 음식 나오니 신랑이 시킨 규카츠 보고 아이고 아까운 소고기를 왜 튀기냐? 익힐 거면 다 익히던가 튀기기도 반만 튀겼네. 이런 소리 하시면서 본인 시키신 메뉴는 아휴 돈 아까워. 아까워서 내가 먹는다. 하시면서 돈가스 계속 손으로 집어서 드시고 진짜 애 앞에서 보고 있기 힘들더라고요. 신랑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엄마 그냥 좀 먹어.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고상 떨려고까진 안 할 테니까 제발 매너 있게 식사 좀 하자. 손으로 자꾸 집어먹지 말고. 라고 한마디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보다 훨씬 고상한 며느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입을 대냐? 웃기네 진짜. 하시며 입에 음식 가득한 채 깔깔. 그렇지 며느님. 깔깔 캑캑. 거기서 제가 이성이 끊겼는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버렸어요. 어머님 저도 비위 상해요 사실.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학교도 다니고 보고 느끼는 게 있을 테니 좀 걱정이네요. 해버렸어요. 그 순간 진짜 서슬퍼런 살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비위 상해서 어머니 쪽 잘 안 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쏘아보는 건 평생 어디서도 경험 못 해봤어요. 제가 눈 마주치고 저도 무슨 용기였는지 무슨 문제라도 하는 표정으로 갸우뚱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사이다 한 캔 단번에 마시고 트림 시원하게 하시더니 집에 가시는 내내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 이후로 톡도 일십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근데 저희가 드린 생활비 카드는 쓰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말하게 두지 왜 평생 가만히 있다가 말 얹어서 노인네 마음 상하게 하냐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저도 결혼 생활 10년 만에 처음 말하는 건데 참다. 저 많이 잘못했나요? 후기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했다는 글들도 많네요.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쿨한 자태로 같이 다니면 제가 곤란한 상황을 종종 만드시고는 했어요. 길거리에서도 들이마시고 방귀 끼시고 저 있는 자리에서 그러시니 점점 더 비이상했고 많이 참았죠. 솔직히 10년이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말 한마디 한 적 없으면서 자기가 말하게 두지 노인네 맘 상하게 하는 남편 말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고 안 보고 살 거 아니라서 2주 정도 지난 후에 영양제 사서 보내드리면서 건강 챙기시라고 연락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좀 풀린 듯 하고요. 민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은 안 했고 충분히 그 자리에서 제 말을 했으니 적어도 다음 만남 때는 조심하실 걸 기대해봤죠. 그리고 그 일 있고 2달밖에 안 되었지만 어버이날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 자리 마련했고 돼지갈비집으로 예약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신경 쓰시고 조심하는 모습에 웃음마저 나오더라고요. 물티슈도 꼼꼼히 쓰시고 티슈로 입도 닦으시고 더러운 행동도 안 하시고요. 삐져서 더 막 행동하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조심하시는 거 보니 저도 더 마음이 풀어지고 귀여우시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머님이 노력해주시니 남편하고도 같이 피식 웃고 잘 넘어갔고요. 한 번쯤은 껄끄러운 이야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잘 먹혀서 다행이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1. 음식을 섞어 드시는 건 장사하시면서 급하게 빨리 먹고 치워야 해서 생긴 습관일 거예요. 먹는 거 앞에서 비상하면 제일 곤욕스럽긴 해요. 그래도 안 보고 살 거 아니고 이혼할 거 아니면 사과하고 이런 것 좀 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세요.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 굽힌다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고 지는 거 아니니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줘서 그 정도까지인 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친정엄마라면 뭐라 하고 넘길 일인데 시어머니라서 더 꿀사납다고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댓글 2.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집 피우시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 이왕 솔직하게 얘기할 거 조금 생각하고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어떻을까 하네요. 극단적으로 저러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뭔가 큰 상처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홧김에 비상한다고 얘기하신 건 똑같이 어른답지 못해 보여요. 싫어하신다는 가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이야기해 보시고 풀어나가시면 좋겠네요. 무식한 어른으로 생각하기보단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2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유난스러운 학구열 때문에 한글 모른다고 저희 아이한테 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4살 아들을 둔 결혼 5년차 엄마입니다. 딱히 글 남길 데도 없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글 남겨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의 교육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좀 크고 말문을 떼고 나니 너무 심해지네요. 물론 손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건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일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의 신념은 꼭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시켜보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걸 시키려고 하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이의 적성을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 때문에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가 하루 아이를 대신 봐준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미술 체험관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매우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영어 공부 시켜 안 시켜? 요새 영어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어 공부는 하지 않고 화가가 되겠다며 그림이나 그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아이한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시면서 혼을 내시고 아이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시는 겁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저는 많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림 그리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고력이나 창의력 발달에 좋은 것 중 하나예요. 뭐든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어요. 영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니다. 너 진짜 뭘 모르는구나. 공부를 해야 먹고 살지. 요즘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건 없어. 다 미리미리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해야 집안의 기둥이 되지. 우리 아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과학의 구신이 저도 모르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보다 굉장히 젊으신 편이셔서 운전도 하시고 차도 갖고 계십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차로 10분 거리인 우리 집을 자주 오세요. 저도 어머니가 오는 건 상관없고 오히려 반가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희 아이가 몸이 아주 아파서 유치원을 못 간 날입니다. 어머니가 오시더니 다짜고짜 왜 아직 유치원 안 갔냐? 하며 저한테 마구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나 어릴 때는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몸이 아픈 게 대수냐? 아프다고 빼먹고 가기 싫다고 빼먹고 하면 언제 유치원 가고 언제 공부하냐? 자꾸 그렇게 약해 빠진 모습만 가르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짜증을 내셨습니다. 왜 아파서 난리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가 열도 나고 몸도 아주 아파서 가도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으니 점심 이후에라도 괜찮아지면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겨우 진정되셨고요. 세 번째 일입니다. 저희 아이는 4살이고 한글을 다 떼지 못했습니다. 전 우리 아이가 느린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고 좀 느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람으로 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겨우 4살 된 아이에게 신문을 읽어보라 시키고 아이가 더듬더듬 읽거나 못 읽겠다고 하면 아이에게 신문을 돌돌 말아 던지시고 아이를 비하하십니다. 너 바보니?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읽어? 몇 번을 말해줬는데도 모르니? 하십니다. 실제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다 못한 제가 나서서 그만하라고 말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살을 돌리셔서 날선 말투로 이야기하십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한글도 못 가르쳐주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가 똑똑하게 크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거야. 우리 집안이 2대 독자인데 저렇게 바보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거냐? 하시며 마구 막말을 퍼붓습니다. 저도 생각이 없어서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걸까요? 이 외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거셔서 아이 학습에 대해 화를 내세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명문대 나왔고 저는 인서울 중에 중위권 정도 되는 대학을 나왔는데 학력 비교를 하시며 저를 무시하시네요. 이대 독자라 걱정되는 마음도 알겠고 손주가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겨우 4살. 좀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지나치게 구시니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와 연을 끊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남편에게 토로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고 점점 숨막혀 오는 어머니의 간섭에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부디 지혜를 부탁드려요. 후기.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과한 교육열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네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다가 우리 아이 망칠 것 같다고. 자존감도 없고 기계적으로 공부만 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고 이것도 또 하나의 학대라며 4살의 어린아이에게 가혹한 시어머니를 도저히 아이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시어머니와 연을 끊던 나랑 이혼을 하던 이민을 가던 하자고요. 남편에게 세게 이야기했지만 막상 저도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기에 펑펑 울며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심각한 정도인지 몰랐던 남편이었으나 녹음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기함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단판을 짓게 되었고 분노하신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와 연을 끊겠다 하시더군요. 그냥 한 말씀이실지 모르겠으나 전 원하던 바였기에 다시 전화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엄마가 한 말들이니 지금 얼마나 심한 건지 생각하지 않으시면 절대 아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섰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연 끊고 산 지 6개월이네요. 그동안 아이한테 지켜주지 못하는 죄책감에 너무 미안했는데 이제는 좋은 이야기만 하며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어 안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천륜이 다시 이어지는 게 마음 한켠 불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행여나 아이의 기억 속에 시어머니가 한 표독스러운 말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요. 도움말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너무 어이없어서 글 남겨요. 한참 체험하고 몸으로 겪게 해줄 나이인데 이 무슨 9살 큰애 유치원에서 유일하게 글 못 읽고 쓰는 아이였어요. 7살 봄 학습지 6개월 한 게 다네요. 지금 누구보다 말 잘하고 받아쓰기 잘합니다. 4살인데 아무리 요즘 빠르다지만 바보라뇨. 그 말이 더 상처되고 아이를 기죽이겠네요. 남편분과 진지하게 상의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